자, 이제 이번 강의는 변압기에서의 단락 시험으로 가봅니다. 단락 시험은 부하 시험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하를 계속 증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단락에 이르게 되죠. 마치 저항이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계속 이렇게 병렬적으로 저항을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단락이 발생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죠. 자, 아무튼 2차 측을 이렇게 단락한 상태에서 1차 측에다가 전격 전류를 흘려보낼 때 그때 변압기에서의 전압 강화와 동선을 구하는 시험을 단락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런 상황이 있죠. 지금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임피던스 2를 얘를 지금 2차 측에다가 A제곱을 곱한 거 보니까 1차 측으로 환산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변압기에서의 그렇죠? 임피던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전체 임피던스를 어떻게 쓰기로 했습니까? 바로 Z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것을 이렇게 쓰기로 했죠. 2차를 1차로 환산한 전체 임피던스 이렇게 쓰기로 했죠. 자, 아무튼 이런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서 단락을 한번 만든 상황이죠. 단락을 만들어서 이 상황에서 여기 정상적인 전류를 만약에 흘려보냈다면 굉장히 큰 전류가 흘려보내겠죠. 그렇지만 1차 측에다가 전격 전류가 흐를 때 그때의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그 얘기지. 무슨 말이냐? 전격 전류는 뭡니까? 여기 우리가 부하를 달았을 때 정상적으로 최적의 상황에서 흐르는 전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단락시킨 상황에서 1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서서히 전압을 올려가겠다 그 얘기죠. 0V부터. 그래서 전격 전류가 흐르는 어떤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이 변압기에서의 전압 강화, 그 다음에 동선 이걸 구하는 시험이 바로 단락 시험이라는 거죠. 자, 이게 결론이고요. 하나하나 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살펴가는데요. 자, 먼저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기에서 변압기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안 일어났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종의 손실이다. 전압의 손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동선은 뭡니까? 동선은 전력의 얘는 전압 손실이었다면 동선은 전력 손실. 즉 이 속에 들어있는 저항 성분 R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손실이죠. 저항손이라고도 하죠. 저항손. 그래서 이 저항은 이 속에 있는 이제 구리에 의해 구리 속에 들어있는 저항 성분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구리 동자를 써서 동손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사실상 결론이고요. 자,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이해를 해야 저 결론이 눈에 들어오겠죠. 자, 이해로 갑시다. 자, 이건 전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대로 지금 1차 측의 임피던스, 2차 측의 임피던스를 A제곱 곱한 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자면 전체 임피던스 1, 2로 쓸 수 있죠. 2차 측을 1차로 환산한 전체 임피던스, 즉 얘네 둘이 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흐르는 단락 전류 뭐였습니까? 여기에 V1이라고 하는 전압이 가해졌다면 그때 여기에 흐르는 단락 전류, 단락이 발생했을 때 흐르는 단락 전류는 이것을 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V1을 그렇죠? Z1, 2가 요거니까 Z1 플러스 A제곱의 Z2 요거 기억을 해야죠. 요거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요거는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하나씩 이제 분리해서요. 자, 여기 Z1, 2가 있는데요. 자, 여기 Z1, 2를 이제 이 변압기 속에 들어있는 그쵸?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 여기도 2차를 1차로 환산한 전체 저항, 얘도 2차를 1차로 환산한 전체 리액턴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겠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여기에서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자, 이 저항에서 또 이 리액턴스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에서는 전압 강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저항에서도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이 리액턴스에 의해서도 전압 강화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들어있는 이제 변압기 속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 성분 중에서 이제 손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저항만이 전력 손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동손이라고 그랬죠. 동손. 즉 이 저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손실이다. 그래서 저항손이라고도 하고, 즉 이 속에 있는 구리 성분에 의해서, 그렇죠? 구리에 들어있는 저항 성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동손이다. 아, 저항과 리액턴스에 의해서는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데 이 변압기 속에 들어있는 저항 성분에 의해서는 바로 동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손실이 되는 거죠. 전압의 손실. 얘는 전력의 손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품, 변압기를 만들려고 하고 또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변압기의 성능, 전압 강화가 얼마만큼 일어나고 전력 손실이 얼마만큼 발생해서 얘는 어떠한, 그쵸?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알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적절히 전압 강화가 발생했으면 내가 주어진 전압에 비해서 여기가 얼마만큼의 전압이 나올 것인지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하는 것이 바로 단락 시험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런데 왜 단락 시험을 하느냐? 자,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단락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뭡니까? 정상적으로 얘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하를 달아놓고 얘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치? 우리가 공장 같은 데서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부하를 달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변압기를 이렇게 가져다 놨더니 얘는 전력 손실이 얼마만큼 변압기에서 발생하고 또 변압기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중요하죠. 이것이 이 변압기의 성능과도 직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겠죠. 그렇다면 자, 내가 변압기 공장 사장입니다. 이것의 성능을 테스트하는데 자, 부하를 가져다가 그대로 우리 공장에 있는 부하 모든 그것들을 가져다가 그대로 얘를 테스트할 것이 아니라 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부하를 우리가 많이 여기다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하를 이렇게 하나씩 늘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병렬적으로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를 부하를 많이 늘린 것 자체가, 즉 굉장히 많이 늘린 것 자체가 단락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그 얘기죠. 아, 여기 부하를 빼버리고, 그쵸? 얘를 단락 상태로 뭔가를 해도 일종의 부하를 많이 달아놓은 상태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단락으로 놨을 때에도 부하를 많이 달아두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요. 자, 왜 그런지 이제 하나씩 또 한 단계씩 또 살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제 예를 들어야 또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변압기의 지금 임피던스죠. Z12 그러면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전체 임피던스죠. 이 전체 임피던스를 자 15oh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변압기. 그리고 우리 공장에서 사용되는 총 부하의 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쪽 임피던스가 95ohm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자 여기에 입력이 되는 V1의 전압을 뭐 계산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자 1000V를 이렇게 가했다고 해봅시다. 뭐 이거는 그냥 쉬운 회로죠. 회로 이론이 되는 거지. 그럴 때 자 여기에 흐르는 1차 측에서의 흐르는 전류, 뭐 1차 측으로 다 환산했으니까요. 흐르는 전류, 이걸 우리가 1차 측의 전격 전류다. 그래서 1하고 N이라고 쓰는 거죠. 노말의 의미가 들어있죠. 전격 전류. 그래서 이 전체, 얘네 둘이 합을 봤더니 지금 얘가 얼마입니까? 105ohm이 되는 거고요. 전체 걸리는 전압 1000V이기 때문에 얘는 10A가 흐르겠네. 우리 공장에서는 부하를 95ohm짜리 이 기기를 가지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부하가 90짜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쓰고 있는 사용되는 전류 양은 10A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자 이 상황에서 여기에 다 단락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단락 샥 그렇죠. 쇼트 이렇게 짧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단락이 발생하면 자 이쪽 부하 쪽에 있는 이 저항 임피던스 의미가 없어지죠. 얘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얘는 없는 것, 투명인간 취급을 없는 걸 취급해버리는 거죠. 이쪽으로 전류가 다 흘러버리죠. 단락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 그렇다면 이 전체 우리가 다루게 되는 총 임피던스는 얘 혼자만 있는 것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락 상태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의 단락 전류, 뭐 쉽게 구할 수 있죠. 얘는 전체 역시 1000V가 걸린 상황에서
15ohm으로 나눠주니까 오 얘는 100A가 흐르게 되네요. 그쵸? 단락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으로 100A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변압기에서의 그쵸? 전체 임피던스를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전체의 단락 전류 이런 것들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단락 전류 사고가 났을 때 단락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실제로 단락을 시켜놓고 이 전류를 재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이미 엄청난 전류가 흐르면서 이 변압기 자체가 이미 그쵸? 고장이 나버렸겠죠. 타버렸겠지. 그치? 엄청난 전류가 흐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직접 단락 시험, 이 단락 상태를 두고 1000V를 원래대로 가해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테스트가 아니라 얘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하지 않고 이 짓을 하지 않고도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임피던스도 알아내고 또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알아내고 이러는 좋은 방법이 뭐가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해보자는 거죠. 자, 어떤 방법인가 봅시다. 자, 먼저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자 여기에 단락을 시켜놓고 아직은 전압을 가하지 않아요. 아직은 전압을 가하지 않으니까 우선 여기에는 전류도 흐르지 않겠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 여기에서 전압을 조금씩 올려봅니다. 원래는 몇 볼트가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1000V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0V부터 이렇게 10V, 20V 이런 식으로 얘를 올려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봅시다. 10V를 가하게 되면 자 일단 여기가 15ohm이라고 한다면 그쵸? 15ohm이라면 여기에는 1A가 흐르겠죠. 자 또 올려봅니다. 이쪽에 전압을 20V 올렸어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얘를 10으로 나누니까 2A가 흐르겠네. 그러면 30V 올리면 3A 그쵸? 그러겠지? 예로 나누면 이렇게 쭉쭉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40V, 50V, 60V, 70V, 80V, 90V, 100V를 딱 가했더니 10A가 나왔네요. 이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었죠. 부하 95ohm짜리가 있었고 아까 15ohm짜리 임피던스가 있을 때 원래 여기에 1000V를 가하게 되면 여기 10A가 걸리는 것이 1차 측의 전격 전류였잖아요. 그치? 다시 여기 지금 100V까지 올라온 상황으로 오니까 지금 여기를 단락시킨 상황에서 여기를 10V, 20V, 30V 이렇게 올려가면서 100V를 가하게 된 순간에 보니까 이때가 바로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정상 상태 그쵸? 여기에 부하를 두어서 1000V를 두었을 때의 전류 즉 1차 측의 전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 얘를 전압을 올려간 거죠. 그럴 때 만들어진 이때의 전압이 바로 여기 이쪽 변압기에서의 얘가 양단에 걸리는 그쵸? 전압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지. 언제? 바로 여기에 정상적인 부하를 달아서 여기에 1000V를 가했을 때 1000V를 가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정상적인 부하를 달아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100V 걸릴 거라는 것을 이렇게 단락을 통해서 0V부터 이렇게 100V까지 올려가면서 1차 측의 전격 전류가 흐르는 순간에서의 전압이 바로 요 녀석의 전압이 된다 그 얘기죠. 이때 이 전압 즉 이 전압이 지금 이 전압이고요. 이 전압을 바로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쇼트를 냈을 때 쇼트 S죠. 그때의 전압이다. 그래서 VS 이게 임피던스 전압이구나. 즉 이 임피던스 전압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원래 우리가 그쵸 95ohm짜리 부하가 있었고 여기에 1000V가 가해진 상황에서 요 녀석에 걸리는 전압이 그러면 100V였고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90V의 전압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변압기에서의 일종의 전압 강화를 계산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네. 여기에서 우리 처음에 10ohm과 95ohm이어서요 1000V를 그쵸? 이 둘의 합인 100ohm으로 나눠서 전격 전류 얼마? 10A가 흐르는 상황 그쵸? 이 상황이 정상적인 우리가 이것을 운전하는 정상적인 상황일 때 그때의 이 변압기에서의 전압 강화를 계산하는 방법이 그거였네. 이렇게 부하를 직접 걸지 않고 단락을 시켜 놓고서 그쵸?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상태죠. 부하를 걸지 않고 단락을 시켜 놓고 0V부터
자, 10V, 20V, 30V 이렇게 올려가면서 얘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전격 전류가 흐르는 순간, 자, 10A가 되었네 라는 순간에 얘때의 전압을 살펴봤더니 100V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얘를 운전했을 때, 그때 이 변압기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를 뜻하게 된다 그 얘기죠. 여기 100V가 바로 그 전압 강화를 뜻하고, 그것을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다. 이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 정상적으로 얘가 운전될 때 변압기에서 만들어지는 전압 강화를 뜻하게 되고 VS다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100V의 전압 강화, 그리고 부하에서는 900V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정상 전류, 전격 전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보시면 단락을 시켜놓고 역시 0V부터 쭉 이렇게 올려가는 거죠. 그럴 때 임피던스 전압의 최종적인 정의가 뭐냐? 바로 변압기가 있을 때 여기 2차 측을 단락을 시켜놓고요. 자, 1차 측 전압을 0V부터 해서 천천히 올리는 거죠. 1V, 2V, 3V, 10V, 20V, 30V 이렇게 올려서 여기가 처음엔 0A였겠죠. 처음에 0이 흘렀다가 점점점 얘도 전류가 흐르면서 커지면서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이때의 1차 측의 전압, 즉 여기 이제 10A가 흘렀을 때 얘를 봤더니 얘가 만약에 100V를 올렸을 때 10A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의 이 전압을 이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변압기 내 전체 건선의 임피던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를 이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임피던스 전압의 개념들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요. 자, 뭡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압 강화가 도대체 얼마인지, 즉 전압 손실이 얼마인지를 이 단락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10V, 20V 이렇게 계속 전압을 올려가면서 여기를 봤더니 얘가 10V, 10A가 되는 그 순간에 이 전압이 바로 정상적으로 얘를 운전했을 때, 그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를 바로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것이 전압의 어떤 손실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죠. 전압 손실. 그치?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다시 여기 이렇게 쇼트를 시켜서 단락을 만든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전격 전류가 1차 측에 흐를 때까지 얘를 서서히 올려서 100V가 됐을 때, 그때의 이 전격 전류가 만들어졌네 라고 했을 때의 이 전압이 실제로 변압기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를 의미하게 된다 그 얘기죠.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즉 임피던스 전압을 다시 한번 정리를 이제 최종적으로 해보면요.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1차 측의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1차 측의 간 전압, 이것을 임피던스 전압이다, VS다, 쇼트 났을 때 S를 쓴 거죠. 이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1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뜻하게 된다 그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얘가 운전 중일 때, 그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압 강화다, 임피던스 전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같은 얘기죠. 지금 임피던스 전압을 이렇게도 설명하겠다 그 얘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의 임피던스 전압 VS는 당연히 여기에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니까요. 전류, 즉 1차 측의 전격 전류 곱하기 여기에서의 임피던스 뭐라고요? Z12,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전체 임피던스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네. 자, 아시겠죠? 임피던스 전압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제적으로 부하를 달아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편하게 이쪽을 단락을 시켜버리자는 거죠. 부하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언제 그거 다 달고 있습니까? 그냥 여기다가 둘이 쇼트를 시켜놓고 서서히 전압을 올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격 전류, 정상적인 전류가 흐를 때의 전압만 보면 원래 이 녀석이 정상적으로 운전될 때 그때의 전압 강화를 알 수 있고, 그 전압 강화를 바로 임피던스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단락시험 자체가 부하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정상적인 부하를 달았을 때의 전압 강하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단락시험이 바로 부하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